새누리당의 가장 값진 어떤 성공,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게 승리한 지역, 아무래도 인천이겠죠. 어떻게 그렇습니다. 보십니까?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. 네. 우선 부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. 부산에서의 오거돈 후보의 선전 분명히 그 새누리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패배가 아니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세월호 정국이 한 50여일 지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야당은 그 뭐 선거 과정에서 유일한 그 말하자면 그 선거 전략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걸로 전부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한 선거 이 프레임 속에서 지금 여당이 9군데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8군데를 수성을 했다면 이건 대단한 성과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다고 네. 해서 뭐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비겼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비겼다는 것에 가장 이 절묘한 수가 바로 인천입니다. 네. 그 인천은 송영길 시장이 우선 무엇보다도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막강했죠. 예, 현역 프리미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이전에도 송영길 시장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. 네. 거기에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악재가, 네. 우군이 같이 보태졌어요. 네.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. 거기 또 유정복 후보가 안전행정부 또 담당 장관이었으니까.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었어요. 네. 그러니 거기다가 인천 출신도 아니에요. 네. 유정복 장관.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악조건 속이었고 스스로가 사실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밀려서 나. 김포 출신 삼선 의원이 뭐하러 거기를 나가겠습니까? 인천시장을. 근데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떼밀려서 나간 형국이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송영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질 수 없는 선거였어요. 근데 이거를 지금 하여간 유정복 장관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건 뒤집었단 말이죠. 이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선거고요. 이건 진 줄 알았는데 사실 예, 그렇죠. 여기는 졌다고 생각해요. 사실은 서울, 경기, 인천 중에 서울은 뭐 당연히 질 것으로 예상이 네. 됐었습니다만 경기, 인천 중에 이 경기 하나 건지면 이건 정말 성공하는 거 네.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가 심했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컸어요. 이 수도권에서. 그런데 결과가 유정복 장관이 이제 후보가 이겨서 지금 그만큼 새누리당으로서는 참 그야말로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지옥 문턱에서 지금 다시 돌아온 그런 결과가 유정복 시장이 효자입니다. 새누리당한테. 뭐 그렇게 지금은 또 있죠. 굉장히 고마워요. 네. 거꾸로 보면 가장 뼈아픈 패배는 어느 쪽? 가장 뼈아픈 패배는 저는 개인적으로요, 사실은 강원도를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예, 거의 다 이겼다 마지막에. 예, 저는 왜 그러냐면요. 사실은 강원도가 새누리당 후보가 좀 약하기는 했습니다. 이 최문순 전 지사에 비해, 최문순 지사에 많이 비해서 좁혀졌어요. 조금 상당히 후보 자체가 좀 약하기는 했지만, 그러나 최문순 지사나 그 전에 이광재 지사나 말이죠. 강원도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강원도민한테 이 환영받은 것 같지가 않았고, 그 다음에 크게 해놓은 것도 많지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지금 평창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거란 말이죠. 네.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막상 막하를 물론 예상을 했지만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왜 아깝게 생각을 했느냐. 앞으로 사실은 새누리당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판입니다. 근데 이 지원을 다 누가 누리느냐?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가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. 네. 이거 굉장히 참 아까운 거고요. 또 하나 아깝다고 보면은 기초지만은 원주가 참 아깝습니다. 왜냐하면 원주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심장이거든요. 제일 인구도 많고. 원주 때문에 이겼습니다. 최문순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원주가. 근데 원주에 원주를 왜 졌는지 아십니까? 그거 모릅니다. 그거 모르시죠? 원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오송하고 생명과학단지요. 네. 오송하고 대구로 갔습니다. 지금 대구 계시지만 네. 사실은 그 생명과학단지가 원주로 가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. 네. 평가 결과 이런 네. 걸 볼 때.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주 시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요.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원주 쪽에 대해서 선물을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
그 반감이 지금까지도 지난번 뭘 해줘야 되네요, 새누리당. 네, 지난번에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뭐 해줘야죠. 줄 수 있는 거를 뭐 안 줬으니까. 생명과학단지 가기로 했는데 그거 대구로 갔으니까. 대구로 갔으니까요. 그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이 대구보다 원주가 나았었단 말이죠. 네. 객관적인 평가에서. 그럼 그런 원주로 겁니다. 갔어야죠. 누군가 그런 또 정치권에 겁니다. 뭔가 힘이 작용했겠네요.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. 네, 그럴 가능성이 예. 그래서 하여간 그것이 이번 이 강원도에서 또 원주에서의 새누리당의 뼈아픈 패배. 이것이 저는 가장 새누리당으로서는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의 거꾸로 가장 값진 승리 지역은 어디로 보여요? 충청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충청도. 아, 예. 왜냐하면 남북도. 예.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지역이지 않습니까? 네. 또 박 대통령의 외가가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뭐 선거 끝난 다음에 뭐 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충청도를 잘 해서 그 새누리당을 영남 지역 쪽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다고 하는데. 충청북도가 특히 그렇죠. 이게. 네네. 그래서 근데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좀 의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충성을 석권했습니다. 네. 저는 아쉬운 근데 아마 네. 그거는 충청도민들이 가지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서운함 뭐 이런 것의 표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. 네. 이시종 당선자하고 윤진식 후보하고 굉장한 50년 지기 친구 아닙니까? 네. 근데 이번에 서로 고발전하고 서로 친구 헐뜯는 모습 보면서 저는 두 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 50년의 그 우정을 참 이 선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프게 서로 욕하고 고발하는 거 보면서 두 분이서 어떻게 소주 한잔 하면서 화해하고 악수했으면 좋겠어요. 고발한 거 나 취소하고. 나 그게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저 우정이 보통 우정이 아닌데, 그죠?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하고 뭐 끝내는 게 좋겠죠. 네. 그런데 벌써 의가 좀 상한 것 같아서 두 분이. 네.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, 보면은. 어쨌든 뭐 지사를 안 하고 보지. 그냥 지사 안 하면 우정을 지켜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, 중학교 올 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우정을 깨고 그 지사직이 뭐라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 보고 정말 모양새 안 좋더라고요. 예. 하여튼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서는 충청도 승리가 아주 값진 것이고 네. 전체 뭐 앞으로 전국을 끌어나가는데도 충청도 승리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나. 어떻게 싹쓸이 합니까? 충청도 네 곳을. 특히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선거 승리를 계기로 해서 뭐 차기 중요한 지도자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안희정 지사는 정말 멋져요. 이렇게 연설할 때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?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도 있고 또 뭐 한번 감옥에 갔다 오셔서 그런지 마음도 굉장히 비우신 것 같고, 예? 굉장히 뭔가 훨씬 더 성숙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네. 것 같아서 진짜 뭐 차기든 차차기든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역사의식을 가진 그런 젊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. 훌륭한 사람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자, 그러면은 거꾸로 가장 뼈아픈 패배는 인천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송영길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백수가 된 거 아닙니까? 책장을 잃었어요. 네. 분석가들에 따르면은 너무 방심한 거 아니냐. 네, 당연히 이길 줄 알고. 예, 이길 줄 알고. 그래서 또 그 몇몇 이제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? 뭐 측근의 구설수 문제, 뭐 그다음에 시의 부채 문제, 뭐 이런 쟁점이 있었을 그거 좀 때. 고발한 것 같은데 시 6조 늘어난 거. 근데 조금 더 네. 이제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6조 부채 늘어난 부분에서 이거 흑색선전이다 해가지고 유정복 후보 측을 고발한 걸로 아는데 그 결과 또 지켜봐야 되겠죠. 네. 앞으로 또 재판하면서 또 무더기로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, 당선 무효형이 또 무더기로 나올 텐데. 그래도 이번 선거는요, 전적으로 무슨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하고 좀 건강하게 진행이 됐고요. 또 한편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적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었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. 네.